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5차 연습 문제 2차 동영상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도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설명을 먼저 하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습 문제 해설 범위는 7번부터 12번까지입니다. 오늘 강의의 키포인트는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 파동의 중첩과 정상파입니다. 먼저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파동은 질량이 존재하는 줄의 파동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선밀도가 주어져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선밀도가 뮤로 주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줄의 미소 부분인 ds를 잘라서 확대해 보았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ds입니다. 제가 잘라서 확대한 줄의 미소 부분이 반지름이 어린 원호, 즉 원의 일부분이 된다고 봅시다. 이 줄의 파동을 원과 관련해서 해석해보면 줄 밑에 깔려있는 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파동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옆에 그림을 그려놨죠.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처럼 줄 밑에 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모양이 줄의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줄은 자연스럽게 구심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일단 이 줄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그려본다면 여기 양쪽으로 장력 T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장력 T를 가로축 방향과 세로축 방향으로 쪼개본다면 가로축 방향으로는 T 코사인 세타, 여기도 T 코사인 세타, 세로축 방향으로 T 사인 세타, 여기도 세로축 방향으로 T 사인 세타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로축의 장력의 힘은 서로 상쇄가 되고, 그리고 세로축의 장력의 힘은 합쳐져서 총합이 2t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2t 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단 이 미소 부분인 ds가 매우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세타는 0에 매우 가까운 값이 되어서 이 값을 2t 세타라고 근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힘은 구심력과 같은 것으로 구심력의 공식인 얼분의 mv 제곱을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m은 미소 부분의 질량으로 m은 선밀도인 mu 곱하기 미소 부분의 길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소 부분의 길이는 호의 길이 공식인 r 세타를 이용해 보면, 세타가 지금 2세타이기 때문에 2 mu r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얼도 사라지고 세타도 사라지고 2도 사라지고, 결국 v제곱은 뮤분의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v는 루트 뮤분의 t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공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아까 공식 증명을 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공식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파동의 중첩과 정상파입니다. 우리가 배울 파동의 중첩은 사인형 파동의 중첩인데요. 파동을 중첩시키기 위해서는 두 파동 함수를 단순히 더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사인형 파동을
중첩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sin A 플러스 sin B의 값이 무슨 값인지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교육과정에 이 공식을 배우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이 배웠던 삼각함수의 합차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공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기회가 되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만 먼저 알려드리자면 sin A 플러스 sin B는 이 sin 2분의 A 플러스 B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파동의 중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의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파동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A sin kx 빼기 오메가 t 또 다른 하나는 A sin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phi라고 놔둡시다. 이 식을 두 개를 더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phi 값은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진폭이 되고 파수 각진동수 위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 사인형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인형 파동이고 진폭만 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사인형 파동의 중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임의의 파동함수 두 개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사인형 파동이고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 두 개를 공식에 넣어서 합쳐보면 이렇게 나오는 요상한 식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교과서에 보면 정상파라고 나와 있고 아까는 여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동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파동이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그런 파동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정상파는 진동수 오메가로 단조와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양쪽 끝이 고정된 줄에서의 정상파입니다. 제가 양쪽 벽에 줄을 묶어두고 특정한 진동수로 흔든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정상파가 생긴다고 해봅시다. 특정한 진동수로 줄을 흔들렀을 때 나타나는 모드들을 고유 모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줄은 같은 길이인 L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에서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진동수입니다.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개념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특정한 진동수로 흔들었을 때 고유 모드가 나타난다고 했죠. 진동수의 공식은 V는 람다 F에서 F는 람다분의 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유 모드들의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고유 모드들의 파장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n번째 고유 모드는 고리가 n개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고유 모드는 고리가 1개 들어간 모드를 말하겠죠. 여기서 제가 그린 고유 모드들은 예시로 그린 고유 모드들은 두 번째 고유 모드, 세 번째 고유 모드, 네 번째 고유 모드입니다. 두 번째 고유 모드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파동에서 고리 두 개가 한 파장으로 치기 때문에 두 번째 고유 모드의 파장은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2분의 2L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 고유에서는 고유 모드에서는 파장이 한 번, 두 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분의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번에도 4분의 2L이라고 쓰겠습니다. 세 번째 고유 모드에서는 파장이 한 번 그리고 반, 즉 1.5번 들어가 있기 때문에 L 나누기 1.5 해서 3분의 2L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n번째 고유 모드에서 파장은 자연스럽게 n분의 2L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n번째 고유 진동수이므로 fn은 람다 n분의 v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2L분의 n 곱하기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줄의 장력과 선밀도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v는 아까 뮤분의 t라고 했죠. 줄의 장력을 t라 하고 선밀도를 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공식을 다시 2L분의 n 곱하기 뮤분의 t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리가 하나만 있는 고유 모드의 진동수를 F1이라고 하고 이것은 2L분의 1 곱하기 뮤분의 t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기본 진동수라고 합니다. 기본 진동수의 값은 다음과 같고 여기서 다른 n번째 고유 모드의 진동수와 기본 진동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n은 이거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n 곱하기 f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고유 모드의 진동수는 기본 진동수의 정수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고유 모드들을 조화 모드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7번 진동수, 파장, 진폭이 서로 같고 위상만 다른 두 사인형 파동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중첩되어 합성파를 만든다. 합성파의 파동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그중 한 파동은 x는 0, t는 0일 때 y는 0이다. A번 중첩하기 전 파동의 진폭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한 파동은 x는 0, t는 0일 때 y는 0이므로 한 파동은 a sin kx 빼기 오메가 t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의미의 파동은 a sin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sin a 더하기 sin b는 2 sin 2분의 a 플러스 b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가 된다고 했으므로 y는 y1 플러스 y2 해서 2a 코사인 2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kx 빼기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파이는 4분의 1 파이가 되고 이 a 코사인
2분의 세타는 2분의 파이는 루트 0.18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4분의 파이가 되고 a에 여기 2분의 파이에다가 4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a는 0.3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합성파의 이동 방향과 진행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이 합성파에서 이동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은 t 앞에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t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이동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혹은 오른쪽 방향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행 속력은 V는 T분의 람다에서 K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 있으므로 4파이분의 100파이 해서 25m/s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양 끝이 고정된 길이 2m인 얇은 줄에서 y1은 0.1m 곱하기 sin 파이 4x 플러스 80t y2는 0.1m sin 파이 4x 빼기 80t의 두 파동이 중첩되어 정상파가 만들어졌다. 단 x의 단위는 미터, t의 단위는 세크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정상파의 파동 함수는 여기 y1, y2를 더해주면 되겠죠. y는 y1 플러스 y2를 해주면 이것은 아까 공식인 sin a 플러스 sin b 다시 쓰진 않겠습니다. 이 공식을 이용을 해주면 0.2m 곱하기 sin 4파이 x 코사인 80파이 t 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것은 서로 파수가 같고 그리고 진폭도 같고 방향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파동 함수이므로 제가 아까 개념 설명에서 이것을 y는 2a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꼴로 나타내진다고 했죠. 이것을 이용하면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B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에서 관측되는 고리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람다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파장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K는 람다분의 2파이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이거 왜 지었지? 다시 써놓도록 할게요. K는 람다분의 2파이 람다는 K분의 2파이므로 0.5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람다는 n분의 2l이므로 n은 람다분의 2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총 길이는 여기서 2m라고 주어졌으므로 l에 1을 대입하고 람다를 대입하면 8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3차 조화 모드의 공명 진동수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진동수는
t분의 1이므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에서 2파이 f로 구할 수 있고, 방금 고리의 수가 8개라고 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8차 조화 모드의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차 조화 모드의 진동수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되고 40Hz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8은 8, F1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F1은 8분의 F8, 5Hz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차 조화 모드의 공명 진동수는 F1의 3배가 되고 15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D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8분의 람다일 때 정상파의 진폭을 물어봤습니다. 정상파의 진폭은 제가 2a sin kx, 여기 앞부분이라고 했죠. 여기서 진폭은 여기서 8분의 람다를 대입해서 진폭을 구해보면 0.2m 곱하기 4파이 곱하기 8분의 람다, 람다가 아까 0.5m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0.1 곱하기 루트 2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분의 파이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해당되는 세 개의 가장 작은 x값을 물어봤습니다. 배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정상파가 있을 때 여기서 가장 높은 부분을 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배를 첫 번째 배,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배, 그리고 이 부분을 세 번째 배라고 할 수 있죠. 배에 해당되는 세 개의 작은 x값을 물어봤으므로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 여기의 x값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람다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4분의 람다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4분의 3 람다가 되고, 여기는 4분의 5 람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람다에다가 0.5m를 대입하면 4분의 람다는 8분의 1 미터가 되고 4분의 3 람다는 8분의 3 미터가 되고 4분의 5 람다는 8분의 5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F번을 보겠습니다. 진동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줄의 장력이 16배로 증가할 때 생기는 고리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이 공식을 쓰면 되겠죠? 줄의 장력이 T에서 16T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죠? 진동수가 일정하고 T가 16T로 늘어나므로 여기의 값이
4배 증가하게 됩니다. 루트 안에 t가 있는 거기 때문에 16배가 아닌 4배가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4배 커지면 여기가 4분의 1배가 되어야 여기에 진동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 말은 즉슨 n분의 1이 루트 t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t가 16배 증가했기 때문에 n은 4분의 1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아까 여기서 고리의 개수가 8개라고 했으므로 8에다가 4분의 1을 곱해주면 2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G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력이 100N이라면 줄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V는 람다분의 T, 이것은 K분의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은 아까 줄의 선밀도와 장력이 주어졌을 때 뮤분의 T라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줄의 질량을 물어봤기 때문에 선밀도를 뮤를 갖다가 L분의 M이라고 바꿔서 써보고, 그리고 K하고 오메가, T하고 L이 전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는 위에서 80파이, 그리고 K는 4파이, 장력은 100N으로 문제에서 주어졌고, 줄의 길이는 2m라고 했으므로 M은 0.5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그림과 같이 줄의 한쪽 끝이 진동자에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 질량이 M이 2kg인 추가 매달려 있다. 길이가 L은 12m의 줄에서는 6번째 조화 모드가 관측되었다. 6번째 조화 모드가 관측됐다는 것은 고리가 6개라는 걸 의미를 하겠죠. 단 줄의 선밀도는 뮤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kg/m이고 중력 가속도는 g는 10m/s 제곱이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문제 A번, 줄의 진동수 F6이 진동자의 진동수와 같다면 3개의 고리를 관측하기 위한 진동자의 진동수를 물어봤습니다. 진동자의 진동수는 Fn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F6이죠. 고리가 6개 관측됐으니까 2L분의 6 곱하기 뮤분의 T인데, T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물체 M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봐야겠죠. 여기서 중력의 힘을 받고 그리고 이쪽으로 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T는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를 mg라고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시면 지금 줄의 길이는 12m라고 주어져 있고 줄의 선밀도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m은 2, 중력은 10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50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FN은 NF1이라고 자주 아까 개념에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F6은 6F1이 되고 F1은 6분의 50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진동수는 F3이죠. F3은 3F1이고 2분의 50Hz, 따라서 25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F6에다가 이 나눠서 F3을 빠르게 구할 수도 있지만, 물론 주관식에서는 그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서술형이나 뭐 또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 B번,
여섯 개의 고리가 관측되었을 때 진동자의 진동수를 고정시킨다고 했습니다. 진동수를 고정시키고 3개의 고리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추의 질량을 증가시켜야 되는가 감소시켜야 하는가, 그때 추의 질량을 물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진동수를 고정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3개일 때 새로운 질량의 추를 매다는 것이죠. n이 6에서 3으로 바뀌었고 m이 새로운 질량의 m'의 추의 질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중복되는 것을 없애보죠. 이렇게 없어지고 2 이렇게 쓴다면 2 루트 m은 루트 m'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새로운 질량 추 m'의 질량은 4m, 즉 8kg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6kg 증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L은 2m인 줄의 한쪽 끝에 진동자가 연결되어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질량이 M인 10kg인 추가 연결되어 있다. 줄의 선밀도와 중력 가속도도 주어져 있습니다. A번. 그림 1에서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이제 여러 번 써서 외우고 계시겠죠? V는 뮤분의 T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줄의 장력 T를 구하기 위해서 물체 M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됩니다. M은 밑으로 중력을 받고 위로 장력을 받기 때문에 T는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mg를 대입하면 0.25분의 10 곱하기 10이 돼서 20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B번을 한번 풀어보면 그림 1에서 파동의 진동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Fn, 그러니까 n이 2니까 F2는 2L분의 2 곱하기 뮤분의 T인데, 뮤분의 T는 아까 파동의 속력과 같으므로 간단하게 V라고 쓰겠습니다. 계산해주면 L분의 V가 되고 L이 2m, V가 20m/s가 되므로 10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C번과 D번부터 앞선 그 부력의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C번. 그림 2는 B에서의 진동수를 사용하면서 추를 유체 속에 잠기게 하였더니 정상파의 모양이 달라진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장력, 새롭게 정의된 장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은 진동수를 사용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장력을 바꾸게 했더니 정상파의 모양이 바뀌었죠. 고리가 4개, 즉 4차 고유 모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F4는 2L분의 4가 되고 선밀도는 그대로고 새롭게 정의된 장력 T'을 구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은 2 곱하기 2분의 4 루트 0.25분의 T'이 되고 T'은 0 계산해 보시면 25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D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부력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물체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되겠죠. 밑으로 중력 mg를 받고 위로 부력은 떠오르는 힘이기 때문에 B, 그리고 장력의 힘 T'도 존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T' 더하기 B는 mg가 되고 부력의 크기는 mg 빼기 T'이 되므로 75N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력은 유체의 밀도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변형 문제에서는 유체의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그림과 같이 두께가 다른 두 개의 철사 끝을 용접하였다. 이 철사들은 같은 물질로 만들었으나 반지름이 R2는 이 R1이다. 즉 지금 큰 두꺼운 철사가 얇은 철사의 반지름보다 2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얇은 철사는 길이가 L1은 20cm이고 선 질량 밀도가 μ1은 0.002kg/m이다. 결합된 철사는 양끝이 고정되어 있고 5N의 장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다. 또한 결합된 철사에는 배가 2개인 정상파가 만들어서 진동하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마디는 정확히 용접 부위이다. 즉 지금 정상파가 이런 모양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얇은 철사의 선 질량 밀도를 따로 주어졌죠. 분명 이 철사들은 같은 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얇은 철사하고 두꺼운 철사하고 선 질량 밀도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가끔 계셔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선 질량 밀도하고 밀도, 즉 물질의 밀도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은데 선 질량 밀도는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선 질량 밀도는 길이, 밀도는 부피, 즉 선 질량 밀도는 단위 길이당 부피를 표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물질의 밀도는 단위 부피당 단위 길이당 질량이겠죠.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m짜리 물질이 있으면 여기에 질량을 물어보는 개념이고 선 질량 밀도는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정육면체의 질량을 물어보는 개념이 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도 그래서 서로 달라요.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 1m당 질량 그리고 단위 부피 1세제곱미터당 질량 이렇게 단위도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점을 착안을 해서 조심히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하고 여기에 선 질량 밀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를 구하는 공식에서 선 밀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두 개의 철사의 선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진동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정상파를
지금 하나의 정상파지만 서로 다른 정상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 선 질량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정상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 A번을 풀어보면 지금 진동수 F1이라고 써놨죠. F1이라고 써놓는 이유는 지금 얇은 철사하고 지금 두꺼운 철사의 정상파를 따로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상파에서 고리는 한 개 있는 것이죠. 얇은 철사에서 고리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진동수 F1이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F1이라고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N은 1 그대로 쓰고 L은 L1 플러스 L2가 될까요? 아니면 L1이 될까요? 당연히 L1이 되겠죠. 지금 이 왼쪽 정상파, 오른쪽 정상파를 따로 보기로 했고 이 왼쪽 정상파만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L에다가 L1을 대입을 해주고 그리고 선밀도는 μ1을 대입을 해주시고 장력은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5N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125Hz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L1은 0.2m라고 써주셔야겠죠. 그래야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B번은 두꺼운 철사의 길이 L2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지금 얇은 철사의 진동수가 125Hz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꺼운 철사의 진동수도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수가 125Hz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F1이 되겠죠. 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을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서는 왼쪽 정상파, 오른쪽 정상파 따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L2가 되고 분의 1이 되고 그리고 오른쪽 선 밀도 뮤트를 따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5N 됐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뮤트를 구하기 위해 지금 이제 선밀도의 기본적인 정의로 들어가 봅시다. 선밀도는 길이당 선의 질량으로 정의가 되는데 선의 질량은 이 선의 부피를 V라고 하고 물질의 밀도를 로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M은 로 곱하기 V가 되고 그리고 지금 선은 지금 원통꼴이기 때문에 원통의 반지름을 R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다시 정의할 수 있는데 V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임으로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로 곱하기 파이 R 제곱 L 없어지고 로 파이 R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뮤는 뭐에 비례하느냐? 바로 R을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R1은 R2는 이 R1이라고 했으므로 뮤2는 뮤1보다 몇 배 큰 것이죠? 4배가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의 제곱은 4니까요. 그래서 뮤2는 0.008kg/m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하고 이것을 연립을 해봐서 좀 복잡한 계산이지만 계산을 해보시면 0.1 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B번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시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라지 M인 상자가 길이가 라지 L인 가벼운 수평 막대 끝을 지나는 줄에 매달려 있다. 줄과 막대 사이의 각도는 세타이고 막대 위의 줄에서의 정상파의 기본 진동수는 스몰 f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다 값들이 숫자가 아닌 문자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답을 쓰고 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어진 문자로 나타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A번, 줄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정의가 되고 주기분의 1은 진동수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V는 람다 F라고 하죠. 여기서 F가 지금 주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F는 그대로 놔두고 람다 값만 구해서 우리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람다의 값은 람다 n은 n분의 2 라지 L로 지금 배가 1이기 때문에 배의 개수가 1개이기 때문에 고리의 개수도 1개고 n 값도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 1을 구해보면 2 하고 지금 라지 L이 지금 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 문제에서는 줄의 길이가 아닌 막대의 길이를 나타냈죠. 라지 L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를 따로 스몰 L로 정의를 해주고 람다 1은 2 스몰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몰 L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스몰 L과 라지 L의 관계를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관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L과 라지 L은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몰 L분의 라지 L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스몰 L은 라지 L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람다 1은 L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V는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스몰 L이 지금 라지 L분의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분의 라지 L이죠. 따라서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V는 코사인 세타분의 2 라지 L 스몰 F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B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질량을 물어봤는데 우리가 아는 그 V는 뮤분의 라지 T에서 뮤는 M 나누기 줄의 길이로 정의가 되므로 뮤는 L분의 M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 식을 엮어서 줄의 질량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는 아까 코사인 세타분의 2 라지 L F로 주어졌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분의 2 라지 L F는 M 코사인 세타분의 라지 T 라지 L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지 T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T의 값을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 됩니다. 물체 M에 대해서 자유물체들을 그려보면 밑에 중력이 작용하고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줄에 장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줄의 장력을 X축, Y축 방향으로 쪼개보면 이쪽 방향으로 T, 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하고 이쪽으로 T, 코사인, 세타의 힘이 작용하는데 여기에서 막대가 그 힘을 반대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쪽에 같은 힘인 수직항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직항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막대는 부서지게 돼 있죠. 하지만 막대가 지금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존재하고 X축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T 사인 세타는 mg로 t의 값은 사인 세타분의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값을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스몰 m은 4L F제곱 T 코사인 세타에서 T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4L F제곱분의 mg가 되고 이것은 코탄젠트 세타 또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쓸 수 있으므로 4L F제곱 탄젠트 세타 mg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다 탄젠트 세타를 안 쓰고 코탄젠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냅둬도 그냥 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마지막 문제 11번, 12번 문제가 좀 까다롭기는 했지만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열심히 문제를 푸시고 강의를 들으셨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업을 마치면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제가 신입 튜터인지라 강의에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학기를 개강하기 전 제가 튜터로 선발되었을 때 기대했던 장면은 저녁 6시쯤에 여러분과 강의실에서 대면으로 소통을 하면서 물리 연습 문제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원 동기 물리 튜터 지원 동기이기도 했고요. 물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신입 20학번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상실감이 더 크시겠지만 저도 그에 못지않게 튜터로서 회의감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과 튜터들이 모두 힘든 시국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1학기 물리학 및 실험 수업 잘 마무리하고 2학기 때는 꼭 여러분과 만나서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도성 튜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